자, 이번 시간에는 기출문제 7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장하기 위해서 파일에서 저장을 클릭합니다. 이 PC를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문서의 ITK 폴더에 들어가셔서 파일 이름은 번호는 8자리 빼기 이름으로 저장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입력해 주신 다음에 저장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상단에 보시면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보시면 슬라이드 크기 및 순서인데요. 슬라이드 크기를 A4 용지로 설정하고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디자인에서 슬라이드 크기에서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를 클릭합니다. 자, 슬라이드 크기 대화 상자에서 슬라이드 크기를 A4 용지로 선택해 주시고요. 확인을 클릭해 주세요. 자,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면 맞춤 확인을 클릭해 주시고요. 자, 이와 같이 슬라이드 크기가 변경이 됐다면 슬라이드 추가를 하기 위해서 홈 탭에서 새 슬라이드의 이 아이콘을 5번 클릭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그러면 내용 및 제목 및 내용 슬라이드가 이렇게 5개가 추가되고요. 이거 슬라이드 추가하실 때 이 아이콘을 누르셔도 되고 또는 컨트롤 M을 누르셔도 되고 여기서 엔터를 치셔도 다음과 같이 추가가 됩니다. 딜리트로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을 하기 위해서 보기 탭에서 슬라이드 마스터를 클릭해 주세요. 자, 위쪽에 보시면 위에서 세 번째 보시면 2에서 6 슬라이드 사용 있거든요. 레이아웃이. 이 레이아웃을 선택해 주시고 도형을 삽입하기 위해서 삽입 도형을 클릭합니다. 자, 문제에서 제시한 평행사변형 기본 도형이 있죠. 이걸 선택해 주시고 다음과 같이 마우스 포인트가 바뀌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하나 삽입해 주세요. 도형 서식이 활성화되는데요. 이 도형 서식에서 윤곽선은 없음으로 해주시고요. 도형 채우기에서 색은 약간 흐린 색으로 지정을 할게요. 요거보다 조금 높으니까 요거는 문제를 보시고 조절해 주시면 돼요. 자, 도형 하나 더 삽입하기 위해서 삽입해서 도형을 클릭합니다. 자, 다시 또 평행사변형을 클릭해 주시고요. 이쪽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해주세요. 얘도 역시 윤곽선 없음으로 해주시고요. 문제를 보니까 회전, 도형 서식의 회전에서 좌우 대칭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상단 도형이 끝났고요. 자, 이번에는 요 밑에 있는 제목 텍스트 상자를 클릭해서 도형 서식에서 앞으로 가져오기의 목록 단추를 눌러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또는 요 제목 상자에서 마우스 오른쪽 맨 앞으로 가져오기 요거를 클릭해 주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맨 앞으로 가져오기 해도 되고 아니면 도형 서식에 앞으로 가져오기에 맨 앞으로 가져오기 이렇게 해도 되죠. 자, 홈에 가서 글꼴을 바꾸기 위해서는 도둠의 사집의 흰색입니다. 글자색은 흰색이고요. 가운데 정렬이죠. 제목 텍스트 상자를 위쪽으로 올리시고요. 그 다음에 높이를 도형만큼 줄여서 조절해 줍니다. 자, 이와 같이 하면 제목이 완성이 됐고요. 자, 이번에 그림을 삽입하기 위해서 삽입해서 그림을 클릭합니다. 이 디바이스에서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림은 문서 안에 ITK 폴더 안에 더블 클릭, 픽처 더블 클릭하면 요 안에 그림이 있어요. 자, 그림은 1, 2, 3 주식회사니까 로고 2를 선택해 주시고요. 삽입을 클릭합니다. 자, 배경을 투명색으로 설정하기 위해서 색에서 투명한 색 설정을 선택해 주시고요. 요 회색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회색 부분이 투명한 색으로 설정이 되죠. 대각선으로 줄여 주시고요. 손을 놓으시고 요 가운데 잡고 왼쪽 하단으로 이동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 슬라이드 번호를 삽입하기 위해서 삽입해서 머리글 바닥글을 클릭합니다. 슬라이드 번호에 체크해 주시고 제목 슬라이드는 표시 안 하기 때문에 이것도 체크해 주세요. 자, 적용이 아니라 모두 적용을 클릭하면 모든 슬라이드에 이 슬라이드 번호가 들어가요. 지금 여기서는 확인이 안 되고요.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마스터 보기 닫기를 클릭하면 슬라이드 2에 이렇게 2번 슬라이드, 3번 슬라이드 이렇게 된 걸 볼 수 있고요.
제목에는 슬라이드 번호가 나타나지 않죠. 아까 우리가 체크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전체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어서 슬라이드 1 표지 디자인을 한번 살펴볼게요. 1번 슬라이드로 이동해 주시고요. 이 제목 상자는 필요 없으니까 전체 지정해서 이렇게 선택하셔가지고 딜리트 키로 지워 주십니다. 자, 도형을 삽입하기 위해서 삽입에서 도형을 클릭해 주시고요. 사각형이에요. 직사각형. 좀 중간 아래쪽이니까요. 이거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하나 삽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형의 그림 채우기인데요. 이때 도형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 여기 그림 있죠. 파일에서 커피 모양 있죠. 그림 3 선택해서 삽입을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이 그림이 삽입했으면 투명도 50%와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를 설정하기 위해서 그림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림 서식을 클릭해 주시면 오른쪽에 그림 서식이 뜨고요. 여기 채우기 및 선에서 채우기를 50%로 할 거예요. 투명도를 50으로 입력해 줍니다. 약간 흐려지는 게 보이죠. 효과를 클릭해 주시고요. 부드러운 가장자리는 크기를 5포인트로 해줘도 되고요. 요 미리 설정 들어가서 이게 5포인트거든요. 이거를 선택해도 돼요. 자, 다 했으면 꺼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다음과 같이 요 도형에 그림을 채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워드 아트 삽입해 볼게요. 삽입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워드 아트가 있어요. 첫 번째 거 채우기 검정 텍스트 원 그림자를 선택해 주시고요. 필요한 내용을 적으십시오라고 써 있는데 그냥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이와 같이 됩니다. 이때 커서가 깜빡거리면 여기 속성이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ESC를 누르시거나 이 외곽을 클릭해서 커서가 깜빡거리면 없애주세요. 자, 그 다음에 변환을 할 건데요. 여기 보면 텍스트 효과가 있는데요. 맨 밑에 변환. 자, 문제를 보니까 삼각형 위로예요. 이게 삼각형 위로. 자, 그 다음에 반사를 해볼게요. 텍스트 효과에서 반사는 4포인트 오프셋. 근접 반사니까 요게 근접 반사 4포인트 오프셋이에요. 두 번째 줄에 첫 번째 이 항목을 선택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글꼴을 바꿔볼게요. 글꼴은 도둠의 굵게네요. 도둠의 굵게. 이때 그림자는 해제해 주십니다. 그림자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약간 차이점이 있죠. 그림자는 해제해 주시고 이쪽부터 한 요 정도부터 옆으로 쭉 늘려줄게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다음과 같이 완성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상단에 요 상단에 그림을 집어넣을 건데요. 삽입의 그림 이 디바이스 선택해 주시고요. 로고 2 123 주식회사 로고 2를 선택해서 삽입을 합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색에서 투명한 설정을 클릭해 주시고요. 이 회색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다음같이 회색이 빠지죠. 대각선으로 이렇게 줄여주시면 되고요. 왼쪽 상단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자, 다음과 같이 슬라이드 1 작업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어서 슬라이드 2 목차 슬라이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2를 선택해서 제목에다가는 목차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밑에 있는 내용 상자는 필요 없기 때문에 선택해서 딜리트로 지워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보기에서 안내선을 체크해 주시고 도형 작업할 때는 안내선을 띄워놓고 작업하는 게 좀 더 비율을 맞추기에 편하죠. 자, 그 다음에 삽입에서 도형을 클릭해서 L자 도형이 있습니다. 기본 도형의 L자 도형 선택해 주시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나 드래그해서 적당하게 그려줄게요. 자, 회전은 좌우 대칭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도 도형의 선 없음이니까 윤곽선을 없애주시고요. 도형 채우기에서 좀 흐린 색으로 만들어줄게요. 자, 다시 한번 삽입해서 도형을 클릭해 주시고요. 요거는 순서도에 있어요. 순서도에 두 번째 줄의 끝부분에 있죠? 저장 데이터를 클릭해 주시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하나 삽입해 줍니다. 크기는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와 같이 돼 있으면 얘도 윤곽선 없음으로 해주세요. 좀 내릴까요? 자, 그 다음에 선택해서 숫자 1을 쓴 다음에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시고 홈에 가서 글꼴을 바꿀 건데 글꼴은 눌림의 24포인트예요. 자, 여기다가 글자를 넣을 겁니다.
좀 더 줄일까요? 자, 삽입의 텍스트 상자에서 가로 텍스트 상자 그리기를 클릭해 주시고 여기 윗부분을 클릭한 다음에 여기는 인터넷 중독이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커서가 깜빡거리면 글자가 안 바뀌기 때문에 얘도 외곽을 선택해 주시고 홈에 가서 글꼴은 굴림의 24입니다. 자, 이와 같이 입력이 됐으면 요 상단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맞춰줄게요. 자, 완성된 도형 세 가지를 선택하는데요.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세 개를 선택해 주시고요.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밑으로 끌어내립니다. 하나, 다시 한 번 더, 둘, 다시 셋, 이렇게 네 개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이 안에 있는 숫자는 각각 1, 2, 3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1, 2, 3, 4로 변경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글꼴은 수정해 주시면 되죠. 보자, 빼기, 영유아, 작용. 자, 세 번째는 인터넷 중독 현황. 자, 네 번째는 인터넷 이용 목적이라고 각각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이번에 하이퍼링크를 설정하기 위해서 인터넷 중독 현황을 드래그 해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하이퍼링크를 클릭합니다. 현재 문서고요. 문제 보시면 슬라이드 5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슬라이드 5를 선택해서 확인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됐죠. 이게 클릭한다고 바로 되진 않고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면 슬라이드 5로 이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그림을 삽입하기 위해서 삽입에서 그림을 클릭해 주시고요. 이 디바이스 선택해 주세요. 자, 그림 5를 선택한 다음에 삽입을 클릭합니다. 자, 그림이 선택된 상태에서 자르기를 클릭해 주시고요. 왼쪽 하단에 있는 자르기 조절점을 우측 위로 이동을 해 주시고 이와 같이 자르기 조절점이 이렇게 변경이 됐으면 외곽을 클릭해서 그림을 잘라줍니다. 잘린 그림은 오른쪽 상단으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죠. 분홍색 있으니까 좀 더 자를까요? 좀 더 이렇게 자를게요. 딱 맞게. 자, 이렇게 해주면 다 잘라지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안내선은 필요 없으면 보기에서 안내선은 꺼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슬라이드 2번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3번 슬라이드를 작성하기 위해서 3번 슬라이드로 이동해 주시고요. 위에 제목에다가는 1, 인터넷 중독이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자, 이 텍스트 상자에 글자가 이제 줄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클릭해 주신 다음에 크기 및 속성에서 텍스트 상자를 클릭해 주시고 자동 맞춤 알람을 지정해 주세요. 안 해도 되는데 이걸 지정해 주면 나중에 텍스트 상자가 줄어들면 요게 글자 크기가 줄어들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자동 맞춤 알람을 클릭해 줍니다. 자, 텍스트 입력하시오 누르시고요. 홈에서 글꼴을 먼저 바꿀게요. 글꼴은 굴림의 24에 불간격은 1.5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글머리 기호는 맨 여기 있죠, 여기. 별표 글머리 기호를 선택해 주시고요. 한 칸 띄고 다음과 같이 인터넷 에딕션 테스트라고 입력해 줍니다. 자, 여기서 엔터를 친 다음에 탭키를 눌러도 되고요. 한 수 좀 내리기를 클릭해 주세요. 자, 문제에서는 이제 영문을 똑같이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입력하기 전에 요 글머리 기호를 변경해 줄게요. 글머리 기호는 요거, 그렇죠? 속이 찬 정사각 글머리 기호. 그래서 한 칸 띄시고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입력이 다 됐으면 첫 번째 문단을 선택해서 아까 이거 굴림의 24 굵기의 줄간격 1.5라고 바꿨죠? 이거는 굴림의 20에 이렇게 바뀌어 있죠. 엔터를 쳤기 때문에 1.5줄도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 바꿀 필요가 없네요. 자, 그런 다음에 왼쪽으로 조금 줄일까요? 문제를 보고 줄이시면 돼요. 위쪽으로 조금 올리시면 되겠죠. 자,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상자를 하나 복사해 주시고요. 이 위에다가는 한글을 입력해 주시면 되죠. 자, 딜리트를 지워 주시고 인터넷 띄고 중독. 자, 그 다음에 요 밑에는
문제를 보시고 범위 지정해서 다음과 같이 한글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분당, 과, 장애, 가까지 나오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주세요. 자, 다음과 같이 한글이 다 입력이 됐으면 좀 맞춰주시고요. 이제 동영상을 삽입해 볼게요. 삽입해서 비디오를 클릭해 주시고요. 이 디바이스를 클릭합니다. 자, ITK 폴더의 픽처 폴더에 들어가면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선택해 주시고 삽입을 클릭해 주세요. 자, 오른쪽 하단으로 좀 내려주시고요. 재생을 클릭해서 시작을 자동 실행을 선택해 주시고 반복 재생에 체크해 주세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 슬라이드 다음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어서 4번 슬라이드, 표 슬라이드를 작성하기 위해서 4번 슬라이드를 선택해서 제목을 클릭합니다. 이 보호자 영유아 상호작용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 밑에 텍스트 상자 요 안에 보시면 표거 삽입이 있어요. 이 표 삽입을 클릭해 주세요. 열은 2열이고요. 행은 3행입니다. 자, 여러가지 지정이 됐으면 확인을 클릭해 주시고 표 스타일은 자세히를 눌러서 1-강조5로 지정을 해줍니다. 이게 1-강조5죠. 이때 머리끄랭과 줄무늬행은 체크를 해제해 주시고요. 자, 이번엔 글꼴을 바꾸기 위해서 홈으로 이동합니다. 글꼴은 도둠의 18,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 여기 텍스트 맞춤 보면 중간으로 맞춰주세요. 글자가 중간에 위치할 수 있도록 표를 좀 내려서 이렇게 이동해 주시고요. 왼쪽 상단에 이 조절점을 이용해서 오른쪽으로 조금 이동해 줄게요. 그러면 여기 도형이 들어갈 수 있고요. 이 위쪽에도 도형 작업을 할 수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문제를 보시고 다음과 같이 내용을 입력합니다. 요거 왼쪽이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좀 조절해 주시면 돼요. 한 줄로 되어 있으니까 좀 더 조절을 해줘야 되겠네요. 오늘 아까지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됐죠. 표를 완벽하게 만드신 다음에 도형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나중에 도형 작업하고 표를 조절하면 이 도형도 다시 또 크기를 조절해야 되거든요. 자, 삽입해서 도형을 클릭해 주시고요. 사각형에서 세 번째 한쪽 잘린 한쪽 모서리죠. 이거 선택해서 상단에다 드래그해서 그려주시면 돼요. 여기가 잘 안 맞으면 Alt를 누른 상태에서 그리면 좀 잘 맞춰집니다. 자, 도형을 하나 삽입하기 위해서 다시 삽입해서 도형 사다리꼴 알겠죠?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하나 그려주시면 되고요. 위에 붙어 있네요. 그럼 위에 딱 붙이시고 도형 채우기에서 임의색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이 상태에서 홈에 가서 글꼴을 변경할 건데 글꼴은 도둠의 8의 검정입니다. 자, 이 두 개의 도형을 선택해서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옆으로 드래그해서 복사해 주시고요. 손을 놓으신 다음에 이 조절점을 다시 오른쪽 표에 맞춰서 조절해 주시면 크기가 딱 맞게 되죠. 첫 번째 도형에다가는 상황이라고 입력해 주시고 두 번째 도형에다가는 상호 악용 띄고 예시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자, 삽입해서 도형에 들어간 다음에 이쪽 보시면 사각형에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번째인가요? 위쪽 모서리 한쪽은 둥글고 다른 한쪽은 잘림. 좀 기네요. 이 도형이죠. 선택을 해주시고요. 위쪽 라인에 맞춰 첫 번째 행에 맞춰서 하나를 그려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회전해서 좌우 대칭 해주시고 도형 채우기는 그라데이션인데 보통은 선형 아래쪽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홈에 가서 글꼴을 먼저 변경해 주고요. 글꼴은 도둠의 18의 검정입니다. 자,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이제 아래쪽으로 복사를 해주세요.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하나 더 복사를 해주세요. 됐죠? 자, 첫 번째 도형을 선택해서 선택권 엔터 주기. 그 다음에 배 안책 쓰시고 엔터 치시고 예시. 마지막은
2로 엔터 치시고 전환. 자, 이렇게 되면은 슬라이드 4 표 슬라이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어서 슬라이드 5번 차트 슬라이드 보도록 할게요. 5번 슬라이드를 선택해 주시고 제목에다가는 3점 인터넷 중독 현황이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아래 텍스트 상자를 클릭해 주시고 우측 하단에 있는 차트 삽입 아이콘을 클릭해 주세요. 자, 차트 삽입 아이콘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혼합을 클릭해서 계열 1을 표식 있는 꺾은 선에 보조축을 선택합니다. 이 요 차트 유형은 나중에 해도 되는데 지금 해놓으면 나중에 안 해도 되니까 미리 상이 뜬 김에 하는 거예요. 자, 확인을 클릭해 주시면 다음과 같은 차트가 생성이 되고요. 저 위에 보면 엑셀 입력창이 있는데 계열 1에다가는 계열은 항상 2개 나오고요. 항목은 5개가 나와요. 보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계열 1에다가는 문제를 보시고 잠재적 위험 사용자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계열 2에다가는 고위험 띄고 사용자라고 입력해 주세요. 글자가 잘려도 상관없어요. 항목 1에다가는 9에서 12세, 13에서 15세 하고 엔터. 그 다음에 16에서 19세 하고 엔터. 그 다음에 20에서 24세 하고 엔터. 25에서 29세 이렇게 항목에다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 있는 내용은 이제 문제를 보고 입력을 해 주시면 되죠. 자, 다음과 같이 문제를 보고선 열 방향으로 좀 변환해서 입력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10점, 17 이렇게 가로를 세로로 입력하면 돼요. 문제선 가로로 되어 있잖아요. 세로로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 다음과 같이 데이터 입력이 끝났고요. 데이터 입력이 끝났으면 이 X 버튼을 눌러서 닫아줍니다. 차트의 크기는 좀 위로 올려가지고요. 요 정도 맞춰서 크기를 좀 조절해 주시고, 자, 문제 보시면 글꼴을 먼저 바꿀 건데요. 홈에서 여기다가 도둠이라고 써주세요. 그 다음에 크기는 16입니다. 그러면 전체 글꼴이 다 바뀌죠. 자, 검정색을 칠해서 글자는 다 검게 바꿀게요. 자, 그 다음에 제목을 바꿀 거예요. 제목을 선택해서 제목은 궁서에 24에 굵게 클릭해 주시고요.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는 흰색이고요. 윤곽선은 검정색이에요. 항상 똑같죠. 자, 도형 효과 눌러서 그림자가 있는데 보통 오프셋 오른쪽이 좀 자주 나와요. 물론 아래쪽도 나오고 위쪽도 나오는데 오른쪽이 좀 자주 나오더라고요. 자, 요 안에 글꼴은 연령별 인터넷 중독 현황 바로 열고 단위 백분율 풀어 닫고 이렇게 해주면 다음과 같이 제목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트 영역을 선택해서 여기는 서식 가서 채우기는 무조건 이거죠. 아까 우리 요 차트 영역에다가 외곽선 이거 해줘야 돼요. 아까 글자 바꿀 때도 되고 지금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 영역은 도형 채우기를 흰색 항상 이렇게 똑같게 돼요. 그 다음에 고위험 사용자 계열을 표식 있는 꺾은 선에 보조축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아까 처음에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 작업을 안 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값 표시를 할 건데요. 값 표시는 16에서 19세인데 그 중에서 잠재적이에요. 그럼 얘죠. 한 번 더 클릭하면 얘만 선택돼요.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레이블 추가하면 다음과 같이 레이블이 추가됩니다. 이건지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계열 표시 옵션을 바꾸기 위해서 고위험 사용자 계열을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계열 서식 계열 옵션에서 채우기 및 선에서 표식의 표식 옵션에 기본 제공 보시면 이 형식을 다이아몬드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크기는 한 8 정도로 바꿔주시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더하기 버튼 눌러서 데이터 테이블을 추가해 주시고요. 눈금선과 범례는 해제해 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뀌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2.0씩 커지고 있어요.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축서식 단위의 기본은 2씩 커지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죠.
여기 선색이 안 보이는데요. 이 축을 여기 선택하셔가지고 윤곽선을 체크해 주시면 다음과 같이 윤곽선을 검정색으로 해주시면 다음과 같이 검정색으로 나타나요. 이제 문제 같은 여기 소수점이 없네요. 이 소수점을 지우고 싶으면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축소식 들어가셔서 표시 형식에 보면 여기 소수 자릿수를 0으로 바꿔줍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지워지죠. 자, 보조축도 선택해서 윤곽선을 검정색으로 해주시고요. 밑에 테이블도 선택해서 윤곽선을 검정색으로 해주세요. 자, 이렇게 되면 일단 차트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도형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삽입의 도형. 여기 현수막 보면 여기 있죠? 물결 하나 그려주시고요. 상단에 도형 스타일에서 항상 요게 나오죠. 미세역과 파란 강조 1. 자, 홈에 가서 글꼴은 굴림의 18포인트입니다. 굴림의 18포인트. 자, 글자는 2023년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면 슬라이드 5 차트 슬라이드를 완성시켜 봤습니다. 이어서 6번 슬라이드, 도형 슬라이드를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슬라이드를 클릭해서 제목에다가 다 인터넷 이용 목적이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요 내용 상자는 필요 없으니까 선택해서 딜리트를 지워주시고요. 보기에서 안내선을 체크해서 작업을 합니다. 자, 도형을 그리기 위해서 삽입에서 도형에서 사각형 중에서 둥근 위쪽 모서리를 선택해 주시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적당하게 그려주시면 되죠. 자, 도형이 삽입이 됐으면 도형 채우기에서 흐린 색으로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홈에 가서 글꼴도 바꿀게요. 볼륨의 18. 그 다음에 검정. 자, 앞으로는 이렇게 도형이 나타나기 위해서 지금 기본 도형을 설정 안 하면 도형이 또다시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얘를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기본 도형으로 설정해 주세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도형을 삽입할 때 도형이 이와 같은 형태의 글꼴도 굴림의 18의 검정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도형을 옆으로 해 주시고요. 도형 서식에서 회전은 상하 대칭입니다. 자, 왼쪽 도형을 선택해 주시고요. 도형 서식에서 윤곽선에서 두께는 일정하게 1과 2분의 1이나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대시는 화선으로 해주면 다음과 같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색깔을 임의색으로 다른 색으로 변경하고 작업할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다른 색으로 변경해 놓으면 되고요. 자, 삽입에서 도형에서 평행사변형 도형을 선택해서 위쪽에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여가 활동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요. 띄어쓰기 되어있는지 보시고 이 도형은 옆에 하나 복사해서 나중에 여기는 정보 획득 활동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얘는 회전해서 좌우 대칭 해주면 되죠. 똑같은 도형이 있다면 복사해서 사용을 해주세요. 자, 좀 올릴게요. 자, 그 다음에 삽입에서 스마트 아트를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목록형에 보시면 이쪽에 있네요. 세로 곡선 목록형. 얘를 선택해서 확인을 클릭합니다. 첫 번째 텍스트에다가는 온라인 게임이라고 입력해 주시고 두 번째에다가는 애니메이션이라고 입력해 주시고 세 번째에다가는 TV 프로그램 띄어쓰기가 되어 있나요?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글꼴 바꾸면 얘만 바뀌어요. 외곽을 선택하거나 ESC를 눌러서 홈에 가서 글꼴을 바꿀 건데 글꼴은 굴림의 8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대각선으로 줄여주세요. 좀 더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맞춰주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문제를 보시면 3차원 광택 처리예요. 색깔이 다 틀리니까 스마트 디자인에서 색 변경은 임의색으로 해주시고요. 워드아트 스타일은 3차원 광택 처리로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다음과 같이 되고요. 글자가 검정색이니까 나중에 검정색으로 눌러주세요.
자, 이번에는 삽입에서 도형을 누른 다음에 블록 화살표에서 오각형 도형을 하나 여기다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됐죠. 색깔은 그냥 아무 색이나 임의색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삽입에서 도형에서 오각형 옆에 있는 갈매기 수장형 도형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이메일이죠. 자, 도형을 먼저 그리고 갈까요? 삽입에서 도형에서 이 아래에 있는 도형인데요. 순서도. 이건 순서도에 있는 도형이에요. 감상이라고 입력해 줄게요. 자,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스마트 아트 하나 더 넣어야 돼요. 그쵸? 삽입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아트 들어가 주시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찾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여기 주기형에 보면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둘, 세 개를 제거시켜 준 형태예요. 그래서 주기형에 무지형 주기형 선택해서 이 텍스트 있잖아요. 이거를 하나, 딜리트 한 번, 딜리트 두 번, 딜리트 세 번 누르면 이렇게 되죠. 이 앞에다가는 메신저라고 써주시고요. 옆에다가는 블로그라고 써줍니다. 자, 외곽을 선택해서 홈에 가서 글꼴은 불림의 18이죠. 자, 대각선 모양으로 알맞게 줄여주시고요. 여기다가 배치해주면 다음같이 삽입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3차원 만화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아트 디자인 들어가서 워드 아트 스타일은 3차원 만화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글자는 문제 보시면 그냥 하얀색이니까 그대로 냅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왼쪽이 다 완성이 됐어요. 자, 이제 오른쪽 하기 위해서 화살표 하나 넣을게요. 삽입에서 도형에서 화살표 도형인데요. 이 도형입니다. 위쪽 화살표 도형 하나 그려주시고 이때 이 변형점 있죠, 노란. 이거 왼쪽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다음같이 바뀌어요. 간단하게 이렇게 됐네요. 여기서 도형이라고 써주시고 또 화살표네요. 아래쪽 설명서 아래쪽 화살표를 여기다가 이렇게 드래그해서 그려주십니다. 얘는 변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료 자, 오른쪽에 있는 도형은 여기서 도형 눌러도 돼요. 도형 삽입 눌러서 별 및 현수막에서 포인트가 8개인 별 하나 삽입을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획득이라고 써주시면 되죠. 자, 다시 또 삽입해서 도형을 누르신 다음에 사각형에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하나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하나 그려줄게요. 쇼핑이라고 입력해 주시고 삽입해서 도형에서 순서도에 보면 있죠. 이 도형은 그렇죠? 순차 XX 저장소라는 도형인데요. 이 도형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글자는 신문이라고 입력을 할게요. 색은 변경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삽입의 도형에 보면 오각형 도형 하나 있는데요. 이 오각형 도형 요거 옆으로 돌려야 돼요. 오른쪽으로 90도이죠. 돌린 다음에 문제 보시고 크기를 맞춰주시면 되겠죠. 요거는 좀 이렇게 변형을 해야 돼요. 자, 이와 같은 도형이에요. 좀 애매한 도형인데 여기다가 잡지라고 쓰면 글자가 회전이 되죠. 옆으로 돌렸기 때문에 드래그해서 이건 잘라내기 해주세요. 자, 외곽을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붙여넣기 해주시면 이렇게 붙어지거든요. 글자가 바로 돼서 붙여져요. 조절해 주시고 잡지를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완성이 됐으면 옆에 있는 도형 그릴게요. 삽입의 도형에 사다리꼴 도형 하나 그려주시고 옆으로 약간 돌려주시고 여기 있는 내용은 강의, 엔터, 유튜브 채우기는 좀 진한 색으로 해주시고 홈에 가서 글꼴은 하얀색으로 해주셔야 돼요. 이건 흰색이기 때문에 자, 이 도형은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복사한 다음에 도형 서식에서 회전해서 상하 대칭할게요. 여기도 글자를 쓰면
상품 엔터 서비스 검색 거꾸로 되죠? 아까와 마찬가지로 범위 지정해서 컨트롤 X 눌러서 잘라내 주신 다음에 외곽 선택해서 컨트롤 V 하면 이렇게 글자가 바로 나타나요. 그래서 갖다 놓으시면 돼요. 자, 삽입에서 도용해서 순서도 해보시면 맨 끝에 화면 표시 눌러주시고요. 여기다 하나 그리셔서 여기다가 뉴스라고 쓸게요. 다시 한번 삽입에서 도용해서 물결 무늬 요거 물결 도용 해주시고요. 여기다가 테크라고 해주면 되죠. 됐나요? 자, 이런 것들은 색깔 그냥 임의색으로 하나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뭐 좀 맞출까요? 조금씩 조절할 수 있는 도형은 조절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맞췄으면 그룹화를 지정해야 돼요. 아, 우리 아까 요거 하나 빼먹었네요. 선, 삽입의 도형의 선. 자, 위에 여기 연결점을 클릭해 주시고요. 신문도 아래에 있는 연결점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옆으로 약간 이동해서 바로 잡을게요. 자, 연결선을 선택해 주시고요. 윤곽선에서 두께를 조금 굵게 하고 검정색으로 할까요? 잘 보이도록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보기에서 안내선을 꺼도 돼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됐으면 그룹화를 지정해야 돼요. 첫 번째 범위를 드래그해서 도형들을 드래그해서 선택해 주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그룹 오른쪽 도형도 다음과 같이 드래그해서 선택해 준 다음에 이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룹화 전부 다 빠짐없이 그룹화되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애니메이션 작성하기 위해서 첫 번째 그룹을 선택해서 애니메이션. 자, 문제를 보시면 닦아내기 위해서예요. 자세히 눌러서 닦아내기를 찾으시고요. 효과 옵션에서 위에서 자, 두 번째 그룹을 선택해서 두 번째 애니메이션은 바운드예요. 자세히 눌러서 바운드를 선택해 주세요. 1번과 2번이라고 표시될 거예요. 그래서 미리 보기 하면 얘가 먼저 실행되고 그 다음에 2번이 실행되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슬라이드 6번이 완성됐고요. 기출문제 7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